완전히 뭐 프로급 방송인이죠. 프로 방송인이지. 프로급이 아니라 프로 방송인이죠. 11시에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지금 시간을 딱 맞춰서 전화 인터뷰 준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뭐 지상파도 이렇게 진짜 짜임새 있게 방송을 못해요.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딱 11시가 됐네. 근데 아쉽게도 아직 3,000분이 안 되긴 했는데 전화 연결을 하면은 3,000분이 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기 그 뭐죠? 이게 소리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박정우 의원 그 전화 인터뷰인데 제가 마이크를 이제 2개를 준비해서 인터뷰 준비를 하긴 했는데 소리가 좀 약할 수 있는데 소리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소리를 좀 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오디오가 방송이 나가야 확인이 돼서 제가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의견 주시면은 제가 오디오를 중간중간 조정을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정우 의원하고 전화 연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박정희인데요. 저희 지역구가 판문점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접경 지역입니다. 이곳은 다른 데보다 조금 늘 3, 4도가 추운데요. 여러분들도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 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디오가 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디오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작으신가요? 조금 작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좀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박정우 의원님이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세요.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박정우 의원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박정우 의원님이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그걸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유세 단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유세 단장을 하시면서 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유세 본부장이고요. 유세 단장보다는 한 급발이 높습니다. 본부장이셨군요. 요번에 그 유세 본부로 명칭되면서 유세에 대한 역할들을 크게 했는데 워낙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유세를 잘하시니까 그렇게 조금 더 이 유세를 강조하신 것도 있지만 한편 그 당시에는 살해 위협도 받으셨어요. 그러셨죠. 저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방탄유리도 놓고 연설하시고 그러셨는데 참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 요즘 제가 별명이 5015K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5015K요?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후보님하고 유세를 다닌 거리가 5,015km입니다. 유세를 5015km를 예, 그래서 한 10번 서울 부산 한 10번 정도 왕복하시 예, 한 12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공약들 같은 것들을 다 들었는데 요즘 그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 중에 있으세요.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럼으로써 얻는 저희들한테 많은 불안감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 더 큰 문제는 경제가 망가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민생 회복하고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잡았다가 요즘 많이 좋아져서 1.9%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예상 성장률이요. 사실 놀라운 성장률이죠.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 신년 기자 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에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 분야가 5개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그동안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방 균형을 위해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다 같이 잘 살아보자죠. 이제 두 번째는 모두의 경제. 대기업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까지도 고려해서 모두의 성장이란 말씀을 하셨고 모두의 경제. 또 세 번째는 요즘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조금 회복하긴 하고 있지만 떨어지고 또 기후위기 문제도 있고 또 사회가 너무 불안했었잖아요. 예, 예. 살인도 많이 나고 뭐 무조건 살인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한 성장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품격 있는 문화를 통한 성장. 그래서 그전에는 뭐 산업 중심의 성장이었다면 네. 이니셔티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 관광 뭐 이런 쪽 예술 이런 쪽으로 K-팝 같은 것들을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다섯 번째가 평화와 외교를 통한 안정감 있는 성장 이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실제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제가 유세본부장으로 같이 전국을 다닐 때 다 말씀하셨던 거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민생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큰 대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걸 하시는 현장을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대선 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유세 본부장을 하셨는데 또 바로 이어진 당대표 선거 때는 이 박찬대 의원을 또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또 박찬대 의원과 또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자,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신 또 배경이 어떤 배경이신지 그것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럴 때 분노에 차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예. 나중에 알아봤지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3년 차이가 나서 제가 형입니다. 3년 아, 차이가 선배님이세요? 예. 3년 차이가 나서 같이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나중에 한 얘기로는 저를 놀리느라고 동인천고등학교가 굉장히 명문인데 공부를 잘하는데 형은 공부를 못해갖고 학구 체육 특기생으로 우리 학교 온 거지 이렇게 놀리고 했는데요. 그 전에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원외위원장 정치를 참여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 초대회장을 제가 했고 부회장을 우리 박찬대 의원이 했어요. 예. 그런 계기로 쭉 같은 학교에 같은 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쭉 같이 정치를 했는데 동시에 20대 국회에 들어오게 되고 아침 공부 모임이라는 거를 꾸준히 4년 동안 했는데 몇 명이서 지금 백혜련 의원도 마찬가지 저희 모임 공부 모임이었고 김영진 의원, 어기구 의원, 김영호 의원 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하면서 같이 정치에 대한 것들을 지향점을 같이 갖고 있었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원내대표 나올 때도 제가 앞장서서 정리를 해서 추대 형식으로 갔고 또 당대표 나온다는데 또 생각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하실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계엄 터졌을 때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것들 해서 모든 의원들이 사실은 빚이 있었어요. 박찬대 의원한테. 집에도 못 갔습니다. 거의 내란 기간 동안 내란 기간 동안에 집에도 안 가고 의원회관에서 자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어서 열심히 도와줘야겠다 하고선 저부터 도왔고 제가 그때 총괄을 맡았거든요. 예. 아 그때 그 박찬대 의원의 캠프 총괄을 박정 의원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는 뭐 당원들의 선택을 많이 못 받아서 지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쓰리박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박성준 의원까지 3박자를 마쳤죠. 세 분이 이제 그 박찬대 캠프에서 당시에 맹활약을 하셨던
이른바 이제 그래? 쓰리박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기호도 3번 받았나 봐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들 채팅창을 보니까요. 그 박찬대 의원 대단히 동안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3년 선배라고 하셨는데, 저는 3년 후배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철이 안 들어서. 아, 그래서 인천 동안고냐, 왜 그 학교에 물이 좋은지 이렇게 동안들이 예. 많으시냐. 네? 안양에 동안구가 있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두 분 다 하여튼, 강덕구 의원이 그 만안구죠? 예, 예. 예, 동안은 저기 그 민병덕 의원이 동안구입니다. 자,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실 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우리 당원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 당정청 호흡이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도 보궐선거 뭐 짧은 기간에 원내대표직을 맡으시게 될 텐데 이 짧은 기간이더라도 원내대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예, 이제 생각을 예. 가진 당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정청 원팀을 위해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를 김병기 의원이 했던 건데요. 김병기 2기 원내대표 각 기마다 중요하지 않은 기수가 없는데 예. 2기 원내대표의 목표는 사실은 내란 종식을 빨리 하고 또 민생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기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갑자기 김병기 대표가 일이 생겨서 자리를 내려놓기 때문에 혼란도 수습해야 되는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겨야지만 국정의 동력을 얻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당에 대한 호흡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그동안 이렇게 안 알려져 있는 거는 그런 연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느라고 일종의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면 쉐르파라고 있잖아요. 예, 도와주는 분들. 예. 예, 그분들이 경험이나 체력에 의해서 이렇게 산에 짐까지 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사진은 안 찍죠. 약간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위에 다선 의원님들이나 또 초선 의원님들한테 신뢰를 받고 링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경기도 지사였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첫 번에 선거 질 때 인천도 지고 서울도 졌지만 경기도는 5.3% 이겼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때 제가 도당위원장이고 경기도 선거는 다 이끌었고요. 좀 제가 또 반성하는 거는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8% 이상으로 벌렸으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1.6%를 만회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호남 제1지역 광주, 전남, 전북하고 제주를 빼고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을 만들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일하게 이겼죠. 국적으로 이겼습니다. 경기도 맞아졌다면 그때 아마도 지역당으로 쫄아들었을 거고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저한테도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늘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이 보궐에 해당하는 2기 원내대표, 그러니까 2.2기 정도 되는데 네. 그래도 제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제 뭐 셀파 역할을 해오셨다. 이런 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장점이긴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우신 이런 정치인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좀 이런 셀파 같은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인지도 면에서 이제 약간 좀 약점이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예,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제가 그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예, 여론조사 예, 한 걸 봤습니다. 예. 그 혹시 의원님도 보셨나요? 여론조사 결과를? 맞습니다. 예. 조금 저 실망스러운 좀 아쉬운 결과가 결과가 나왔죠. 나왔는데, 예. 근데 뭐 응답률이 3%라 예.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최한옥 TV에서 많이 올려주시겠죠, 뭐. 예, 그 제가 확실히 저희 채널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 커뮤니티에서.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예. 저희 채널에서는 7,500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예. 박정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이 83%예요. 아, 왜 그렇죠? 이게 여론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좀 예, 생각도 아이고, 예. 들었는데, 아마도 사실, 아마도 지금 저 최현옥 TV에서 한 여론조사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적어도 7,500분이 투표를 하셨으니까 일단 7,000표는 이제 확실히 예. 가져가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아이고, 드는데, 우리 저 최한옥 TV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번에 당원 투표는 20%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치면 한 33명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80%가 반영이 되는데, 예, 예. 사실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의원들 결정이, 어,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 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제가 뭐 얘기를, 풍문을 들으니, 우리 박정호 의원님 별명이 밥 잘 사주는 국회 오빠다. 뭐 이런 예, 아이고.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원들하고 친화력이 좋으시다. 뭐 이런 이제 평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의원님 의원님들 표는 좀 자신이 있으신가요? 다선이실수록 저를 많이 지지하시고요. 예, 예. 아무래도 다선이신 기간 동안 밥을 많이 샀을 테니까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그 다선 의원들은 저를 볼 기회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 친구면은 그래도 잘 해낼 거야 이런 믿음들이 있으시고요. 예, 예. 아직은 우리 초선 의원님들하고는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이 내란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내란 종식시키느라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한 5달만 더 있다 했으면은 제가 자신 있는데 예, 예. 갑자기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아직 초선 의원님들이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결정을 못 하시고 그게 좀 변수입니다. 그 박찬대 의원님이 그 당대표 출마하셨을 때 그 의원분들이 예, 예. 많이 지지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박찬대 때요? 의원님이 많이 안 도와주시나요? 아예 아닙니다. 예. 저랑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지만 또 전당대회하고는 좀 다르게 예. 의원들 투표가 80%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서로 간의 관계들,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의 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를 돕는 건 확실하고요. 예, 예. 예. 그 뭐 쓰리박이신데 뭐 당연히 예, 또 예, 지난번에 삼박자입니다. 총괄 역할을 하셨는데 박찬대 의원이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이게 돕고 조금 있습니다. 예. 예민한 질문 한 가지만 예, 더 예, 드리겠습니다. 그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 OX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 예. 그 4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우리 박정우 예. 의원님만 김병기 의원의 탈당을 반대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예. 이제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이게 사실은 뭐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예. 뭐 여론이 좋지 않은데, 예, 그런 의견을 좀 밝히신 배경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직간접적으로 본인이 소명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고요. 예, 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물론 당원들이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여러 정황이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실 텐데 이 당이라는 것이 공식
기구가 있어서 예. 지도부에서 이걸 조사하고 보고해 주세요 하고 윤리심판원에 넘겼어요. 예, 예.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조사가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 12일 날 결과가 나올 텐데요.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여론이 안 좋아진 건 있지만 그래도 당이라는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당 자체에서 이걸 조사하라고 제소를 했으면 그러면은 믿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서 하는 것이 공당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이렇게 조그만 당하고 다르잖아요. 예, 예. 공당에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다. 그걸 통해서 소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를 때는 제명이 가능하거든요. 예. 본인은 원내대표까지 해서 왜 애당심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기가 소명을 하고 나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면은 우리 당에서 제명하는 게 당연하지만 공당으로서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 때문에 X를 했습니다. 예. 아유, 뭐 소신과 원칙이 뚜렷하시네요. 말 그대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 함께 가야 되고 또 민주적인 원칙을 그렇습니다. 예.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뭐 여론에 너무 휘둘리는 모습도 그닥 보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예. 의원님 당선 가능성 몇 퍼센트 보십니까? 아유, 그거는 정말 답하기가 어렵고요. 예. 예, 50% 전후입니다. 50%. 예, 그러면은 뭐 상당히 높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분 출마를 하셨으니까. 예. 더 소중한 말씀 더 듣고 싶은데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3천여 분 정도 오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듣겠습니다. 예, 제가 당밥을 22년 먹었습니다. 처음에 떨어지기부터 시작해갖고 12년 만에 이제 배칠 달았는데 당에서 과분하게도 간사 3번, 환경노동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하면서 상임위원장 2번도 했고 원내대표를 빼곤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다음에 1년을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짧은 기간에 대해서 원내대표로 출마하게 됐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중간 개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발 투수처럼 세진 않아도 우리 당원들이나 동료 의원들을 믿고 볼도 던지고 또는 스트라이크도 던지고 또는 커브도 던지고 파울을 유도하고 뭐 이런 걸 해서 한 구 한 구를 전력을 다해서 다 던질 거고요. 그 이후에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마무리 투수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혼란을 빨리 벗어나고 지방선거 이기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제가 22년 동안 사랑했던 당에 헌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고요. 이런 일들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그때에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제가 잘해서 우리 당에 한번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제가 사업도 IT 벤처나 마찬가지인 박정학원에서 성공했다면 했는데 이런 경제적인 지식들, 지혜들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틀 뒤에 원내대표로 저희들이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확신이 드셨을 것 같아요. 차기 원내대표는 우리 박정 의원이다라는 확신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정 의원과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아, 이제 오랜만에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예, 좀 힘드네. 예, 그 뒤에 또 뭐, 지금 막바지, 마지막 이제 달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아까 뭐 잠깐 말씀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죠. 지금, 박정우 의원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자, 요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 한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박정우 의원이 8.1%로 꼴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꼴찌입니다 지금.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참 이게 참 저는 그 뭐 당원 민주주의도 좋고 한데 이게 참 이 당원 민주주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늘? 예, 그늘이 이게 인기 투표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까 뭐 박정우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 셀파와 같이 조용히 뒷받침을 하고 묵묵히 일하는 이런 의원들은 이게 주목을 못 받아. 예, 그래서 박정우 의원 저도 이제 몰랐는데 예, 그 유세 본부장 하신 거는 알았어요. 근데 유세 본부장을 하셨어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5,000km를 수행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세 본부장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몰랐던 건 뭐였냐면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 총괄을 하신 줄은 몰랐어요. 예, 복만삼님. 까왕님 인터뷰 스킬 최고네. 예, 삼장법사 손오건. 3년 밥사 박정우 의원님 뿌린 만큼 거두실 거예요. 3년 밥사. 좋네요. 우리 복만삼님 가끔 이렇게 하나씩 터트려. 예. 그 저도 그 박찬대 의원 캠프에서 총괄을 하셨는지는 몰랐어. 예, 오늘 얘기를 듣고 이제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인지도가 떨어진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8.1% 지금 꼴찌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저는 뭐 크게 뭐 의원님도 그런 것 같은데 크게 실망을 안 하는 거는 의원들 평가가 좋기 때문에 박정우 의원님이 의원들 평가가 좋고 또 박찬대 의원이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돕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 투표 쪽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이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예,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정우 의원이 오늘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오늘 짧고 굵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메시지만 전달을 드리는 그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 차은욱TV 게시판에 있는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 거기는 뭐 저하고 거의 뭐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투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차은욱TV 게시판에서 지지율이 83%가 나왔다고 해도 여기 8.1% 예, 공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력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박정우 의원이 지금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예, 지금 당원 투표에서 예, 크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최대한 좁혀야 된다. 예, 의원 쪽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주변에 있는 당원들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한 표라도 더 끌고 오면은 이겨요. 예, 이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박정우 원내대표 제가 핵심적인 질문만 딱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예, 당정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서 소신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들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다른 분들 지금 진성준 의원 보세요. 예? 오늘 제가 이거 보고 참 기가 막혔어. 지금 진성준 의원이 아까 1등이었죠. 17.4% 1등인데 오늘 진성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당선 무효형 신영대 이병진 지역구에 우리 귀책 공천하지 말아야.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공천하지 말자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2명이 날라갔잖아. 그래서 우리 귀책이니까 물론 뭐 예전에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집권 여당이 된 상황에 여기에 출마를 하지 말자? 예? 여기 출마 안 하면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군산이잖아.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에 군산이죠. 군산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면은 지금 조국이 여기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국이 군산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성준 의원이 지금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 출마를 하지 말자? 우리 귀책이라고? 근데 만약에 진성준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버리면 이거 지금 당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가 저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앞장서가지고 출마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당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안 그래도 지금 뭐 조국당에서 뭐 합당을 하느니 마느니 조국이 호남에 와가지고 설치고 뭐 난장판인데 민주당이 중심이 뚜렷해야 됩니다.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정청래도 문제거리인데 여기에 지금 진성준 의원처럼 본인은 그게 소신 있는 뭐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민주당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앞두고 우리끼리 내분이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내대표 이 박정우 의원들 평가 좋습니다. 예, 밥 잘 사주는 국회 오빠. 예, 의원들 평가가 좋으니까 좀만 여기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밀리고 있지만은 꼴찌를 하고 있지만은 80%를 반영하는 의원 투표에서는 박정우 의원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끌어올려 주시면은 박정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오늘 뭐 다 얘기 들어보셨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고 박찬대 의원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대통령의 뜻이나 뭐 박찬대 의원의 생각과 다른 이런 행보를 하실 분은 아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뭐 두루두루 원만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 또 인간관계 경쟁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또 민주당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도 원내대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드는데 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정우 의원 쪽으로 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최고위원 적합도 조사, 이것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최고위원 적합도 조사는 뭐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냥 문종복이 4등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지금 여론조사가 재밌는 게 1인 2표로 민주당 지지층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건 이제 한 명을 뽑아라. 그러니까 25, 9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34가 되죠. 34가 되고 27이 돼요. 친명 쪽은. 그러면은 이게 런닝메이트라 다름이 없어가지고 이건태 강북구가 득표율이 유사하게 나오고 이성윤 문정복이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1인 2표를 하도록 했어요. 여기 보시면 1인 2표 요 위에 이제 이 도표는 1인 1표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1인 2표를 해보니까 이성윤 37.6 강득구 29.2 이건태 25.6, 문정복 1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윤 찍은 사람들은 문정복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강득구 의원하고 이건태 의원은 표가 비슷하게 나와요. 지지율이. 이거 제가 화면 안 보여드렸구나. 엉뚱한 화면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1인 1표를 하니까 이성윤 25, 이건태 15, 강득구 12, 문정복 9가 나왔는데 1인 2표로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요거는 1인 2표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성윤 37.6, 강득구 29.2, 이건태 25.6, 문정복 18.5. 그러니까 이성윤 찍은 사람이 문정복으로 다 안 가는 거야. 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다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긴 했는데 강득구 의원 표가 그러니까 이성윤 강득구를 찍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뭐야 이성윤 강득구를 우리는 강득구하고 이건태 3, 5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털레반들하고 저관여층들이 있어요. 이게 잘 몰라 정치판을.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누가 친청이고 누가 친명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우리 당원들 중에서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누가 친청이고 누가 친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인기 투표가 돼버린 거예요. 인지도 투표. 네? 아까 박지영 의원이 인지도가 밀려가지고 지지율이 높게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도 투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성윤, 강득구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1, 2등을 차지했어. 야, 이게 이제 털레반들이 고마운 거지. 우리가 정치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동안 털레반들을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털레반들이 지능이 떨어진 게, 정치 지능이 떨어진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된 거예요. 반면에 친명들은 결집이 된 거야. 친명들은 결집이 돼가지고 강득구하고 이건태는 표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친명들은 고관여층이잖아. 그 다음에 유튜브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친명들은 그대로 강득구 이건태를 찍어버렸고, 친청들은 이성윤 찍고 강득구 찍은 사람, 이성윤 찍고 이건태 찍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잘 모르는 거야. 하늘이 도운 거예요. 김어준이 도왔어. 예? 그 시청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시청자들의 수준을 낮게 만들어가지고, 시청자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예,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청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김어준이나 다른 유튜브 방송들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 친척은 없다. 예, 명청 갈등 없다. 다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털레반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거 전략이,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선거 전략이 이번에는 자충수가 된 거예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이제 선거 전략은 우리는 모두 친명, 우리는 하나다. 뭐 정청래도 이재명, 박찬대도 이재명, 정청래와 박찬대는 친구. 이래가지고 정청래가 성공을 했는데, 똑같은 전략을 이성윤, 문정복이 같이 했는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친명인지 친청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기투표, 인지도 투표를 해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예, 의원들 순, 호감도가 높은 의원들 순으로 득표율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이성윤이 인지도가 가장 높으니까, 예, 이성윤이 당연히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강득구 의원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2등. 예, 이건태 의원이랑 문정복 의원은 인지도가 비슷하긴 한데, 문정복 의원은 스스로 자폭을 한 거예요. 예? 비주얼 폭탄 플러스 막말 폭탄 두 개를 던져버렸어. 예, 비주얼 자체가 이제 비호감인데 좀 세잖아. 캐릭터가 너무 세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막말까지 같이 던져버려가지고 문정복은 제가 볼 때는 비호감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인기 투표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도를 보면은, 예, 지금 구도를 보면은 최고위원은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성윤, 강득구, 이건태,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최한욱이 살린 거죠.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최한욱이 살렸다고 봐야 돼요. 예, 제가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동철 후보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되니까 딱 정리됐잖아. 뭐 제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 그건 농담이고, 예, 유동철 후보가 살린 겁니다. 예, 유동철 후보가 진짜 사심없이 사퇴를 해준 덕분에 강득구 이건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예,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면은 말씀드린 대로 중앙위원회 쪽에서는 우리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 친명 쪽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유동철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해줌으로써 지금 강득구 이건태 후보가 최고위원 될 수 있는 상황,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박정우 의원만 여러분들이 원내대표로 뽑아주시면 이제 활용 점정, 예, 이제 우리가, 예, 정청래 강정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숨구멍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봅니다.